근데 아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에 너무 다른 사용처라고 표현했잖아요. 드디어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의 주역 수자원공사에서 뒤늦은 양심 고백, 참회, 석고대죄 4대강 사업이 국민적으로 심려를 끼쳐서 반성한다 이런 메시지가 왜 지가 합니까?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서 답답하죠. 지금 여당 의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4대강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심렵게 죄송하다고 이번에 SBS가 단독 보도한 거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4대강 보험 이틀을 다 촬영해 봤어요. 와. 워낙에 다 세골돼 있죠. 이대로 두면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강바닥에다가 너무 공사를 날림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엔 폭파해야 돼요. 제가 볼 땐 아마 조만간 대재앙이 한번 올 거예요. 에이, 그러지 마요. 아니, 제 말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20년에 한 번씩 큰 폭우가 오거든요. 예. 그럼 다 쓸려버려요, 저거. 두고 보세요. 강도 터지고요. 왜 그러냐면 강우강도라는 게 있고 비가 산에 내리면 이 산에 내린 비가 강으로 도착하는 시간을 유달 시간인가 도달 시간인가 될 거예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홍수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4대강을 정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달 시간이 많네요. 유달 시간이 짧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급격하게 어디로 모여? 4대강으로 모이죠. 그럼 홍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을 살리는 방식이 지류를 꼬불꼬불꼬불 하게 해놔야 유달 시간을 길게 잡고 땅도 물을 충분하게 스며들고 그리고 남은 물이 우수가 이제 이 강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직선화 시켜놨기 때문에 두고 보십시오. 이 뚝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공이 어떤 의미에서 뭘 반성한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대규모 건설이 이루어지다 보니 보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됐고 사전 수요 예측이 부족해 용수 추가 확보에도 보용수 활용도가 저하됐으며 수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데이터 분석 부족으로 녹조 발생을 예견하지 못해 적정 대응이 미흡했다고도 시인했습니다. 자, 4대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홍수 예방, 가뭄 예방, 수질 보호 이런 거에서 전부 다가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희한했던 게 그거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그 500억 이상, 사업비 500억 이상의 정부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4대강 관련한 사업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게 단 하나도 없죠.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부담했어요. 22조 중에. 2008년 부채가 2조 원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전체 자산의 20%였어요. 그런데 2009년부터 12년까지 이게 이명박의 그 재임 기간이거든요. 4년은 전체 16개 보 중에서 5개 보하고 2개의 댐 건설을 직접 시행을 했어요. 2013년에 부채가 14조. 2조였던 게 불과 5년 만에 14조가 됐고요. 부채 비율이 20%였던 것이 121%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2016년 기준 부채 비율은 204.8%. 4대강에 투자했던 8조 원 중에서 6조 4천억 원이 회수가 불가능. 이거를 제외해도 부채 비율은 100.3%. 물론 수공의 잘못은 아니겠죠. 이명박 같은 자가 자기 낙하산으로 수자원공사 사장 내려보내고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니 수자원공사 니들이 부담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명박이 비리 중에 지금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렇지만 4대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들인데 4대강 공사를 하기 전에 애초에 계획은 운하 형태로 만들어서 강을 깊게 판 뒤에 배가 다니게 하고 주요 요소의 지점에 항구를 만들자가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구가 들어설 지점으로 예측되는 곳에 땅을 무더기로 사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안 사놓고 친척들 명의로 사놓고 자기가 거기다가 차압을 걸어놔. 차명으로. 이런 괜찮네. 헐. 그러니까 4대강 해가지고 수질만 악화됐잖아요. 그럼요. 저쪽 사람들의 실드가 뭐였는지 아세요? 4대강 아무 문제 없는데 물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해서 내려보내니 거기에 녹조가 생겼다 이런 논리로 방어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낙동강이라든지 올해 6월 달부터 개방했잖아요. 그리고 내년 2월까지 또 개방을 계속 한다고 해요. 실제로 녹조가 엄청 사라진 이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긴 한데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보수 공사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만 1년에 조 단위 가깝습니다. 조 이상 들어가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명박 4대강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한국당 쪽에 실드를 못 쳐요. 5월 달에 4대강 사업에 정책감사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이명박한테 나왔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 정부의 정책 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 사업입니다.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습니다. 야이, 야이, 아니 그 더러운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쁜 목소리로 읽으면 굉장히 뭔가 안 내가 맞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부 사업. 야, 그 어쨌든 지금 수자원공사가 안고 있는 각종 부채 그리고 앞으로 나갈 돈들은 저는 이명박이 저수지를 찾아서 그 돈으로 충당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뜬금없이 를 수도 있는데 이게 수자원공사 이야기하다가 수자원공사를 방문했던 기억이 나서 그 수자원공사 방문했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와, 이 좋은 걸 나 혼자 보기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인기 있는 관광 프로그램 중에 청와대 이제 그 관람하는 그 둘러보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걸 행정부 차원에서 청와대 담당자 듣고 계시죠? 한번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거대 공기업들이 있죠. LH공사나 뭐 한전이나 뭐 이렇게 한수원도 마찬가지예요. 본사에 가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그 자기들이 하는 어떤 그 공적 미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홍보실에서 그 조직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만 활용하냐고요. 일반 시민들이 언제나 관람하고 그 방문하고 했을 때 체계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본능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비판할 지점과 칭찬할 지점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 수자원공사라는 기관이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써야 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게 되는데 따지다 보면 수자원공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이렇게 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시민들하고 좀 더 거리를 좁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 음모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명박은 수지를 악화시킴으로써 물 판매 사업을 예. 하려고 했다. 이런 그런 의혹도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명박과 코오롱과의 이상득과의 관계들이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제일 열받는 건 4대강 사업은 4대강 부역자들이에요. 각종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 교수들. 4대강을 하면 예. 수질이 좋아진다는 예. 동 지금도 그 자식 기억난다. 이화여대 교수. 아,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름 안 밝힐게요. 제가 그 가장 코미디가 뭐였냐면 나경원도 거기 그러니까 납품했어요. 전병현, 내 다 기억나요 지금. 수질을 어떻게 좋아진다는 거냐 그랬더니 배가 다니면 스크루가 산소를 공급해. 산소를 공급한다. 그런 교수가 있었어요. 그런 자식들 지금 박근혜 5년 동안에는 그나마 박근혜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뭔가 껍빛단니처럼 예. 또 이쪽 정부에 붙어갖고 막 핥아대고 있다가 지금 조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역자들 리스트 이미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4대강 부역자 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최소한 법적인 책임을 안 지더라도 사회적으로 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너번 물고기 씨발놈들 진짜. 수자원 애들만 사과할 게 아니라 당시에 선동했던 교수 예. 또는 전문가 네. 그리고 정치인들 사과해야 된다. 진짜 로봇 물고기는 회쳐가지고 처먹으라고 해야 돼요. 진짜 그거는. 그래서 뱃속에서 조립해버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을 얕잡아봤으면 그 노복 물고기가 불가능할 거를 알면서도 정말 국민을 너무 갖고 놀았죠. 예. 로봇 정말 치가 물고기, 떨립니다. 로봇 물고기 개발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50억 정도 들어갔어요. 예,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테스트 해보는 것만 50억이 들어간 거야. 네. 그걸 또 누가 빼먹었을까? 난 그게 40 궁금해. 40 아니 49억 기사 9천. 나왔던데. 예. 어? 기사 나왔던데. 누가 빼먹었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한테는요, 자원외교도 마찬가지지만 구조가 뭘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고 일부러 실패하는 것 같단 말이야, 느낌이. 보호를 그 SBS 보도를 이렇게 그 화면으로 보면요, 진짜 위험한 게 일단 밑에가 모래잖아요. 예. 물이 계속 내려오면서 계속 파이는 상태거든요. 이걸 임시처방으로 예산 들어가면서 계속 메꾸고 있어요, 또. 예.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 근데 SBS 보도를 보면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사람들이 보호를 지나다닐 수 없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게 아까 신빈이 말씀하고 그거 연결을 시켜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영산강 강가에 태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미역 감고 하던 그런 것들이 제 추억으로 남아있고, 강은 굽이굽이 쳐서 한쪽은 깎이면서 절벽이 되고 예. 반대쪽에는 모래사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풀도 자라고. 예. 그러면서 이 풀들이 물을 정화하죠. 예, 정화는 생태계 작용. 그러니까 그 상태는 사실 이제 우리 치수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강이 너무 굽이쳐가지고 농지를 깎아먹어서 일부러 방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변형되니까. 예. 근데 그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호를 만들면 유속이 느려서 그렇게까지 안 깎인다는 안 거예요. 깎이지. 근데 유속이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에 KTX화를 시켜버린 거야. 그렇지. 물이 직선으로 쭉 내려가게 만들어서 아까도 그 이야기 나오셨지만 결론적으로 문제는 지류에 있는 그 네. 지천들이 그 속도에 이기지를 못하고 급속도로 이렇게 깎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태가 격행 되는 거죠. 침식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심이 점점 깊어지면서 깊어지는 만큼 또 유속이 빨라지고 그렇죠. 그런 게 네. 반복되면서 이제 지하수가 또 그 고갈되고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정권 때 초기에 이명박을 클리어한다는 명분으로 4대강 예. 비리를 잡아서 처벌까지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명박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게 돼 있죠. 지역에서 동지상고 출신들이 사실은 낙동강 다 해먹은 거거든요. 맞아요. 건설업자들이 예, 예. 대기업들이 하청을 받으면 동지상고 출신들이 다 해먹는 구조에서 6m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도 예, 나오고 예. 그러면서 돈 다 해먹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에피의 제목처럼 예산을 그따위로 썼던 놈들이 단 한마디 반성도 없이 지금도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케어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계속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곳곳에 기관에 숨어서 예. 적폐청산을 물타기 하거나 네. 또는 방해하거나. 네. 정두원 의원 말에 의하면 최측근이었잖아요. 어쨌든 청와대를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권력을 잡았다가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니까 저는 최근 지난 10년의 악의 근원은 이명박이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명박을 잡아야 되는데 이명박을 잡기 위해서는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이런 생각 나네요. 청와대에 갔더니 뭐부터 먹을까? 에이 배가 다니게 하고 주요 요소의 지점에 항구를 만들자가 원래 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구가 들어설 지점으로 예측되는 곳에 땅을 무더기로 사놔. 예.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안 사놓고 친척들 명의로 사놓고 자기가 거기다가 차압을 걸어놔. 차명으로. 이런 괜찮네. 헐. 그러니까 4대강 해가지고 수질만 악화됐잖아요. 그럼요. 저쪽 사람들의 실드가 뭐였는 줄 아세요? 4대강 아무 문제 없는데 물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해서 내려보내니 거기에 녹조가 생겼다 이런 논리로 방어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낙동강이라든지 올해 6월 달부터 개방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내년 2월까지 또 개방을 계속 한다고 해요. 예. 근데 실제로 녹조가 엄청 사라진 이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긴 한데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보수공사를 해야 돼. 예. 그러면서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만 1년에 조 단위 가깝습니다. 예, 조 이상 들어가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근데 아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에 너무 다른 사용처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드디어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의 주역 수자원공사에서 뒤늦은 양심 고백 참회 석고대죄 예. 4대강 사업이 국민적으로 심려를 끼쳐서 반성한다 이런 메시지가 왜 나와요. 지가 합니까?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서 답답하죠. 지금 여당 의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4대강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심려 죄송하다고 이번에 SBS가 단독 보도한 거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4대강 보호 미트를 다 촬영해 봤어요. 와. 워낙에 다 세골돼 있죠. 이대로 두면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경우가 네, 너무 네, 많은 거예요. 네. 강바닥에다가 네. 너무 공사를 날림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엔 폭파해야 돼요. 제가 볼 땐 아마 조만간 재앙이 한번 올 거예요. 에이, 그러지 마요. 아니 제 말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 보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됐고 사전 수요 예측이 부족해 용수 추가 확보에도 보용수 활용도가 저하됐으며 수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데이터 분석 부족으로 녹조 발생을 예견하지 못해 적정 대응이 미흡했다고도 시인했습니다. 자, 4대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홍수 예방, 가뭄 예방, 수질 보호 이런 거였어. 전부 다가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희한했던 게 그거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그 500억 이상, 사업비 500억 이상의 정부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4대강 관련한 사업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게 단 하나도 없죠.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부담했어요. 22조 중에. 예. 2008년 부채가 2조 원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전체 자산의 20%였어요. 그런데 2009년 10년에 한 번씩 큰 폭우가 오거든요. 예. 그럼 다 쓸려버려요, 저거. 두고 보세요. 강도 터지고요. 왜 그러냐면 강우 강도라는 게 있고 비가 산에 내리면 이 산에 내린 비가 강으로 도착하는 시간을 유달 시간인가 도달 시간인가 될 거예요. 예.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홍수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4대강을 정비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달 시간이 많네요. 유달 시간이 짧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급격하게 어디로 모여? 4대강으로 모이죠. 예. 그럼 홍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강을 살리는 방식이 지류를 꼬불꼬불꼬불 하게 해놔야 유달 시간을 길게 잡고 예, 예. 땅도 물을 충분하게 스며들고 그러고 남은 예. 물이 우수가 이제 이 강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직선화 시켜놨기 때문에 두고 보십시오. 이 뚝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공이 어떤 의미에서 뭘 반성한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대규모 건설이 이루어지다 부터 12년까지 이게 이명박의 그 재임 기간이거든요. 4년은 예. 전체 16개 보 중에서 5개 보하고 2개의 댐 건설을 직접 시행을 했어요. 2013년에 부채가 14조. 2조였던 게 불과 5년 만에 14조가 됐고요. 부채 비율이 20%였던 것이 121%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2016년 기준 부채 비율은 204.8%. 예. 4대강에 투자했던 8조 원 중에서 6조 4천억 원이 회수가 불가능. 이거를 제외해도 부채 비율은 100.3%. 물론 수공의 잘못은 아니겠죠. 이명박 같은 자가 자기 낙하산으로 수자원공사 사장 내려보내고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니 수자원공사 니들이 부담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명박의 비리 중에 지금 뭐 다 쓰는 누구 겁니까? 그렇지만 4대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들인데 4대강 공사를 하기 전에 애초에 계획은 운하 형태로 만들어서 예. 강을 깊게 판 뒤에